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행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토지보상 관련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다녀왔는데요. 여기가 어디 사업지구냐면 대전에 있는 죽동 2지구 사업지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LH가 사업 시행자고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유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문의하시는 것들이 행위 제한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지구 입구 변두리 쪽에 가면 그 행위 제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팻말로 세워져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보이니까 이제 행위 제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하고 행위제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대전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입구 쪽에 꽂혀있던 팻말인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전 죽동 2지구 내 행위 제한 알림 및 주민 신고 포상제 시행 안내 하고, 이제 아래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성구 공고 제2021년 1230호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뭐 이렇게 벌금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행위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 유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주민신고 포상제 시행 안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한번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투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면은 이제 포상금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유성구 공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 공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대전 죽동 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 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LH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는 공공주택특별법하고 공시법에 따라서 관련 근거에서 의견을 듣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십시오 라는 내용이고요. 사업 개요는 기간은 21년부터 29년까지이고 지구명은 대전 죽동 2, 쉽게 그냥 죽동 2지구라 부르겠습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하고 죽동 일대, 면적은 이렇게 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거고, 이 공고문의 열람 기간은 지났지만 21년 8월 30일부터 21년 9월 13일이고요.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팻말에 꽂혀 있던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견 청취 공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의 근거는 여기 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제한하냐? 건축물의 건축, 인공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무를 이제 베거나 심는 행위들은 이제 행위 제한을 하죠. 이 행위 제한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날 이후에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고문에 없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사진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여기 유의사항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이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지역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면은 이제 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막 갑자기 전입하고, 여기서 사업하지도 않는데 영업보상을 받으려고 막 갑자기 사업자를 내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은 공란 공구일 기준으로 뭐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기준으로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같이 보실게요. 공란 공구일 이전부터 소유 거주하지 아니한 자, 주거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공란 공고일 당시 거주용 건축물에 3개월 미만 거주한 세입자, 공란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그러니까 영농 축산 등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시하시는 이유는 이제 요 기간 뒤에 하는 뭐 영업, 영농 보상, 생활 대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의하셔라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의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연혁부터 보자면요, 공공주택특별법은 이제 2003년에 개정이 되면서 법령은 국민 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번 또 법령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법령명이 또 바뀝니다. 여기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이 바뀌고,
그리고 2014년에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명이 또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2015년에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명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행위 제한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공고문이 있었어요. 그 공고문 제목이 뭐였냐?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그 공고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날 그 공고한 날 그날 기점으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27조에 토지 등의 수용 등이라는 법령이 있는데요. 여기 같이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지구 조성 또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공지법에 따라서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개발법으로 지구 지정이라던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법으로 사업을 이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또 아래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5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여기 나와 있는 공지법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시기준일을 하나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공지법에 의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기준일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인정 고시를 받기 위한 공고를 했어요. 의견청취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대략적인 사업 위치하고 사업 규모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오픈이 되잖아요. 그 오픈이 되면은 지가가 변동이 막 일어나요. 왜냐면 투자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런 의견청취 공고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됐으니 개발이익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 이날로 하는 게 아니고 더 과거인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얼마의 토지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야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의견청취 했던 날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을 선정을 하느냐, 그게 얼마큼 변동이 돼야 되냐 궁금하시면 특별법 시행령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30%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30%는 뭐냐? 이거예요. 그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소재지 주변, 사업지구 소재지 주변에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표준지가 여러 개 있겠죠. 그 표준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시군구 전체 표준지의 평균을 구했을 때에 그 두 개의 차가 30%가 나면은 가격이 변동됐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30%라고 돼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가 그 표준지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으로 해서 표준지를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 표준지가 주소 소재지가 어디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지목이 뭔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어디 주변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도로상황은 어떻고 형상지세는 어떤지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동 2지구의 보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표준지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근데 평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가 이제 검색을 한 건 23년도 거예요. 23년도 건데 예를 들어서 사업인정고시보다 이전인 의견청취 공고일로 기준일을 잡는다고 하면 2018년이었으니까 2018년 걸로 검색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시지가의 이제 가격이 이제 더 과거다 보니까 조금 낮겠죠. 그래서 이제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행위 제한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사업 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열람 공고였고, 의견청취 열람 공고일 때문에 토지 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이 되면 표준지 공시 기준일이 사업 인정이 아닌 열람 공고일 기준이 된다는 거. 그렇다면 토지 보상 평가가 좀 더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죽동 2지구가 이 사업 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열람 공고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을 근거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보상 평가가 끝나고 협의 요청이 오면 이제 분석을 하시겠죠. 내 토지가 어떻게 평가가 됐구나. 그러면 그때 빨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준비인 대응을 빨리 하시라고 이제 내용을 준비한 거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